오늘은 한자편 파트 2의 6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2에서는 7복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미 2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은 특히 7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파트 2의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7복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래의 3개의 한자들 뭔가 또 다른 특징 보이지 않으세요?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한자는 4번째 한자와 5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죠. 자, 그럼 이런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기세를 보면 7복에 쌀미와 여자여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쌀미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벼나무에 달린 벼의 입자를 떠올리면 한잠기가 소리지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벼입자의 생김새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주산학원에 다녔을 때 사용했었던 주판화를 닮지 않았나요?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여자아이 보이시죠? 근데 이 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쌀알같이 생긴 주판화를 손으로 쳐가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자아이는 쌀알같이 생긴 주판화를 쳐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숫자를 세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셀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数 또는 数える 로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数 혹은 예의 발음으로 ず 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볼게요. 数字 数学 算数 人数 숫자, 수학, 산수, 인원수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와 같이 닌즈는 예외 발음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엔 훈동기문 가볼게요. 眠れないときは1から10まで数を数えてみてくださ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보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수는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지를 보면 7복에 묶을속과 발을정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학생이 회사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면접에서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복장과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넥타이도 묶고 머리도 짧게 쳐서 복장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도 가지런히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학생은 면접을 위해서 넥타이도 묶고 머리도 짧게 쳐서 복장과 몸가짐을 바르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가지런히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가지런할 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整える 또는 整う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せい 로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整理整列調整 정리, 정렬, 조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 훈동계문 가볼게요. 面接のために身だしなみを整える 면접을 위해서 옷차림을 갖추다, 즉 단정히 하다는 의미가 되고 다음은
面接のためのすべての準備が整った。 면접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즉,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런할 정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명세를 보면 칠복에 풀초와 글귀구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글귀구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무엇인가를 감싼 모양을 하고 있는 쌀포라는 한자와 그 속에 입구가 들어간 형태예요. 따라서 글귀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쌓여서 입으로 읽는 글귀라고 외워보면 한참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글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더라도 꿋꿋이 서 있는 잡초의 모습을 빗대어서 역경을 때려치고 성공을 해서 우리들이 공경할 만한 분들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글귀는 역경을 때려치고 성공을 해서 우리들이 어떠할 만한 사람들을 빗댄 표현인가요? 정답은 공경할 만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공경할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敬う、敬う。 한편 음으로는 敬、敬。 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구이 먼저 소개해 볼게요. 敬意、敬老、敬語、尊敬。 경의, 경로, 경어, 존경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에 훈동기문 소개해 볼게요. 年上の人を敬う。 윗사람을 공경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경할 경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공경할 경에 말마가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말 한 마리 보이시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니, 방석이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길러준 주인에게 공경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혹시 진짜로 말이 공경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광경을 본 주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놀라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놀랄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驚く、驚く。 음으로는 今日、今日。 라고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驚異、驚愕、驚嘆。 경의, 경악, 경탄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계문 가볼게요. 最新ドアのオートロック機能に驚く。 최신 도어의 오토록 기능에 놀라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근데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됐나요? 오토로크 기능이 오도로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놀랄경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생세를 보면 공경할 경에 이번엔 말씀어니 결합된 형태예요.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성이 길을 가는 중인데 누군가가 굉장히 공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과 태도가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좀 경계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지나치게 공경스러운 태도로 말을 걸어오면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경계할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け、け、 로 발음해줘요. 그럼 바로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볼게요. 警戒、警察、警備、 경계, 경찰, 경비라는 어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2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채널 구독이 아직이신 분께서는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채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